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날씨만 흐리면 온몸 여기저기가 쑤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드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밤 단 3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만성 통증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실전 기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건강 이야기를 나눌 생활습관 건강 코치 김태준입니다. 올해 56살이고요. 대학에서 운동생리학을 전공한 뒤 지난 20년 넘게 중장년과 시니어분들의 통증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현장에서 돕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건강 강의만 100여 회가 넘고 1대1 상담으로 만난 분들도 1,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사실 제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60대 중반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진통제에 의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 없이도 통증을 관리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재활운동 전문가, 물리치료사, 한의학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검증된 방법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제품 광고도 후원도 전혀 없는 순수한 관찰과 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만 엄선해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만성 통증 실태 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성인 중 67%가 최소 한 군데 이상의 관절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본 규모만 해도 약 4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사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통증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대가 바로 저녁부터 밤 사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면서 쌓인 피로와 긴장이 근육과 인대에 누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통증 물질이 관절 주변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관찰 연구였는데요. 저녁 시간에 간단한 자가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병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통증 점수가 평균 42%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밤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이때 적절한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 물질이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하수도 청소를 밤에 하면 낮보다 효율적인 것처럼 우리 몸도 밤에 관리하면 회복력이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낮에는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허리나 무릎이 더 쑤시고 아파서 잠들기 어려웠던 경험 있으시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세요. 수온은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근육이 이완됩니다. 둘째, 샤워 후 바로 침대에 눕지 마시고 거실이나 침실 바닥에 요가 매트나 두툼한 이불을 깔고 5분 정도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으쓱하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스트레칭 후 본격적으로 통증 부위를 관리하는 시간을 3분 정도 가지세요. 이건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딱히 필요 없어요. 맨손으로 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테니스공이나 폼롤러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만약 관절이 너무 아프거나 움직임이 제한적이시면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시간도 1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세요. 매일 하시되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기록하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통증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3주 정도 지속하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흔히들 파스나 찜질팩을 붙이고 그냥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일시적인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파스의 소염 성분은 표면적인 통증만 가려줄 뿐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하거든요. 게다가 장기간 파스에 의존하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통제는 위장장애나 간 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갑자기 격한 스트레칭은 피하시고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부기와 열감이 동반되거나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척추 디스크나 인대 파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자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브릿지 문장. 자, 지금까지는 왜 밤 시간 관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기본적인 준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3분 동안 관리해야 통증이 줄어드는지 핵심 포인트 3곳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이 허리나 무릎 자체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에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국내 한 재활의학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만성 요통 환자 300명을 분석한 결과 그중 75%가 중둔근 약화와 긴장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둔근은 골반 옆쪽, 정확히는 허리뼈 아래 엉덩이 윗부분 바깥쪽에 위치한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약하거나 뭉쳐 있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 영향이 허리와 무릎으로 전달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집의 기둥이 비뚤어지면 지붕도 벽도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중둔근은 우리 몸의 중심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물리치료 연구 그룹이 2020년에 진행한 무작위 비교 시험에서도 중둔근 마사지와 강화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12주 후 요통 점수가 평균 5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자는 약 250명이었고요. 혹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걸을 때 한쪽 골반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중둔근 관리법입니다. 먼저 바닥에 옆으로 누우세요. 통증이 있는 쪽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골반뼈 바로 아래, 엉덩이 옆 부분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뭉친 느낌이나 뻐근한 지점이 느껴지면 그곳이 중둔근입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주먹 관절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눌러주세요. 힘은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조절하시고 한 지점당 10초씩 3번 반복합니다. 양쪽 다 해주시면 딱 1분 정도 걸려요. 만약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테니스공을 이용하세요.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엉덩이 옆을 올려서 체중을 실어주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체중을 줄이고 괜찮으면 천천히 좌우로 굴리듯이 움직여주세요. 이것도 양쪽 각 30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약간 아플 수 있는데 이틀째부터는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일주일 단위로 통증 변화를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오늘 오른쪽 중둔근 마사지 30초, 허리 통증 10점 만점에 6점 이런 식으로요. 중둔근 부위를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근육이 손상될 수 있어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하니까 강도를 약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엉덩이 옆쪽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저린 느낌이 다리까지 내려간다면 이건 좌골신경통이나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니 자가 마사지보다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이틀 연속 마사지 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권장합니다. 브릿지 문장. 첫 번째 포인트인 중둔근 관리법을 배웠으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무릎 뒤쪽에 숨겨진 긴장 지점입니다. 무릎 통증하면 대부분 무릎 앞쪽이나 슬개골 주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무릎 뒤쪽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릎 뒤쪽을 의학 용어로 스라브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는 햄스트링 근육의 힘줄과 여러 인대가 교차하고 있어요. 국내 스포츠의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 200명 중 60%가 스라브 근육 긴장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구부리기가 어려워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유럽의 한 재활 연구 그룹이 2023년에 진행한 소규모 임상 시험에서 스라브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매일 5분씩 4주간 실시한 결과 무릎 가동 범위가 평균 23% 개선되고 통증 점수도 41% 감소했다고 합니다. 참여자는 50명 정도였지만 효과는 명확했어요. 이 부위를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림프액이 잘 흐르면서 붓기도 빠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거죠.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면 물이 잘 흐르는 것처럼요. 혹시 무릎을 완전히 구부렸다 펼 때 뒤쪽이 당기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 뒤가 뻐근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스라브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꿈치를 바닥에 대세요.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양손 엄지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처음엔 살짝만 눌러서 어디가 뭉쳐 있는지 파악하고 뭉친 지점을 찾으면 그곳을 원을 그리듯이 10초씩 문질러 줍니다. 양쪽 무릎 각각 30초씩 하면 1분 정도 걸립니다. 손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둥글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무릎 뒤에 받치고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 또는 폼롤러가 있다면 바닥에 놓고 무릎 뒤를 천천히 굴려주세요. 이때 체중을 너무 많이 실으면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니 살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사지 후에는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매일 밤 하시되 3일에 한 번씩은 좀 더 천천히 각 1분씩 집중해서 해보세요. 일주일 후 무릎 움직임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체크해 보시고 달력에 스라브 마사지 완료, 무릎 통증 8점에서 5점으로 감소 이렇게 적어두세요. 스라브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민감한 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강하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혈전이 이동할 위험이 있으니 마사지를 피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또 무릎 뒤쪽이 붓고 열감이 있다면 이건 관절 내부 염증이나 베이커 낭종일 수 있으니 정형외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마사지 후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 복지관 상담실에서 만난 김호철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호철님은 69살이셨는데 2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허리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진통제를 하루 2-3알씩 드시고 계셨죠. 호철님의 가장 큰 고민은 손주들이랑 놀아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손주가 공원 가자고 하면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철님께 먼저 중둔근과 스라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3분씩만 하는 게 목표였어요. 호철님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단 시작해 보자고 격려했죠. 첫 주가 지나고 나서 호철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좀 덜 뻐근한 것 같아요.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 보이는 신호였죠. 2주차부터는 세 번째 포인트인 발바닥 마사지까지 추가했습니다. 4주차쯤 되니까 호철님이 이제 파스를 안 붙여도 잘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통제도 하루 한 알로 줄이셨고요. 2달째 되던 날 호철님이 상담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손주랑 공원에서 30분 산책했어요. 물론 중간에 쉬긴 했지만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호철님은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물론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증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 거죠. 호철님이 제게 선생님,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호철님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브릿지 문장. 호철님의 이야기처럼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발바닥의 숨은 통증 스위치입니다. 발바닥이 관절 통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사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지지대입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는데 이게 아치를 유지하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국내 정형외과 학회가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만성 발바닥 통증을 가진 환자 400명 중 절반 이상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함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발바닥이 뭉치면 걸음걸이가 틀어지고 그 영향이 무릎, 골반, 허리로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위층도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일본의 한 재활 연구 그룹이 2022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촉저근막 마사지를 매일 5분씩 6주간 실시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보행 안정성이 35% 향상되고 무릎 통증도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참여자는 약 120명이었어요. 또 발바닥에는 전신의 반사구가 모여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발바닥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나 관절로 신호가 전달되면서 혈액순환과 기 흐름이 개선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오래 서 있으면 발뒤꿈치가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발바닥 관리는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발바닥 한가운데 아치 부분을 양손 엄지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뭉친 느낌이 드는 지점을 찾아서 10초씩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특히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쭉 이어지는 선을 따라 천천히 눌러주면 좋아요. 양쪽 발 각각 30초씩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굴려주세요.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체중을 실어도 됩니다.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힘을 조절하시고 전후좌우로 천천히 굴려주세요. 각 발당 1분씩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후에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5번씩 해주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모두요. 매일 밤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바쁘시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꼭 하세요. 일주일 단위로 발바닥 통증과 전체적인 몸의 피로도를 점수로 매겨서 노트에 기록하시면 변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바닥 마사지 각 1분씩 걸을 때 발 통증 10점에서 4점으로 감소 이런 식으로요. 발바닥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다칠 수 있으니 힘을 약하게 조절하고 매번 발바닥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무좀이나 피부 질환이 있다면 맨손 마사지보다는 공을 이용하는 게 좋고 상처가 있으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 부위는 피하세요. 족저근막염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거나 발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자가 관리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또 발바닥 통증과 함께 발목이 자주 붓거나 저린다면 이건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 문제일 수 있으니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브릿지 문장.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모두 배우셨네요. 중둔근, 수라부, 촉저근막. 이 세 곳만 매일 밤 각 1분씩 총 3분만 관리하셔도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이 방법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실전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행동과학 연구를 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참여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습관 형성 과정을 추적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면 훨씬 빨리 습관이 됩니다. 국내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건강행동 변화 지침을 보면 저녁 루틴에 건강관리를 포함시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천 지속률이 73%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시간대거든요. 아침은 급하게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 낮은 약속이나 일정이 불규칙하지만 저녁은 상대적으로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운동하겠다고 결심했다가 사흘도 안 돼서 포기한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3분 루틴을 습관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트리거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샤워 후 바로 뉴스 보기 전, 양치질 후 같은 기존 습관에 연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옷으로 갈아입은 직후를 추천합니다. 이미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된 상태라 마사지에도 집중이 잘 되거든요. 둘째, 장소를 고정하세요. 침실 바닥, 거실 소파 옆, 어디든 좋으니 여기서 한다는 공간을 정해두세요. 그 장소에 요가 매트나 푹신한 이불을 깔아두고 옆에 테니스공이나 마사지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면 더 좋습니다. 준비 과정이 간단할수록 실천 확률이 높아져요. 셋째,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각 1분씩 3번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다음 부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둔근 1분, 수라부 1분, 촉저근막 1분. 정확히 3분이면 끝입니다. 타이머가 있으면 얼마나 했지? 하는 고민 없이 집중할 수 있어요. 넷째, 기록하세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체크 표시를 하거나 간단한 메모라도 남기세요. 오늘 3분 완료, 허리 통증 조금 나아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치 기록이 쌓이면 뿌듯함이 느껴지고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3주 연속으로 하셨다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영화 한 편 뭐든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알리세요. 나 요즘 매일 밤 3분씩 통증 관리하고 있어라고 가족에게 말하면 그 자체가 책임감이 됩니다. 가족이 오늘 했어요? 하고 물어봐주면 더 잘 지킬 수 있거든요. 혼자 하기 힘들면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을 만들 때 가장 큰 적은 완벽주의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100일 연속이 아니라 100일 중에 60일을 하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는 그냥 3분 채우는 것만 목표로 하고 2주차부터 강도를 조절하고 3주차부터 세밀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급하게 욕심내면 근육 통증이나 피로가 쌓여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3분 루틴을 습관으로 만드는 실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멀리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보면 안 되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보면 안 됩니다. 중둔근, 수라부, 촉저근막처럼 연결된 부위를 함께 관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이어진 시스템이니까요.
둘째, 밤 시간 3분 투자가 통증을 바꿉니다. 파스나 진통제는 증상을 잠시 가려줄 뿐이지만 매일 밤 3분의 자가 관리는 몸의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줍니다. 중둔근 1분, 스라브 1분, 촉저근막 1분.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3주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셋째, 습관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66일 연속이 아니라 100일 중에 60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시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김호철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의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라. 오늘 제가 알려드린 3분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하지 않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고 현장에서 수천 명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중둔근, 스라브, 촉저근막 3곳을 각 1분씩 관리해 보세요. 그리고 달력에 첫 번째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실험 삼아 해보시고 변화가 느껴지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일주일 했더니 허리 통증이 조금 나아졌어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요. 이런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